그 포도막염이나 염증성, 망막염이나 염증성으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 염증을 이렇게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서 안압이 오르거나 백내장이 되거나 녹내장이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는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약을 쓰게 되면 꼭 환자분이 물어봅니다. 이 약에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거 아니냐, 한약에 스테로이드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약에는 스테로이드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약에는 청열해독이라고 그럽니다. 한약의 중심은 피를 맑게 하는 거에 염증 치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한자로 불화자가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이 심하면 염증이 됩니다. 어디가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위가 열이 있는 거다. 눈대리끼가 생겼다. 눈대리끼 부위에 열이 있는 거다. 여드름이 생겼다. 피지선 부위에 열이 있는 거다. 어디가 가렵고 아프고 지루성 피부염이 여기 두피에 생겼다. 열이 있는 거다. 뾰족지근하고 여기가 가렵고 아픈데 이거 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막 아프다고 그러고 가렵다고 그럽니다. 열이 찬 겁니다. 염증은 다 열이 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막 여기가 막 머리가 아프고 가렵고 막 따갑고 막 그런 증상에 피를 내면 시원해야 합니다. 나쁜 피를 내보내는 겁니다. 피를 낸다는 것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거고 압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고 나쁜 피를 내보내서 새 피를 돌게 하는 겁니다. 찌꺼기 피, 엉긴 피, 확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을 막고 있는 피, 뾰루지를 일으키는 피, 그것을 내는 겁니다. 눈대리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다리끼가 이렇게 심해서 나왔습니다. 그걸로 어혈을 여기를 배출하게 되면, 여기 다리끼 난 부위를 그걸 밖으로 배출하게 되면 선지 같은 게 나옵니다. 다리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선지 같은 덩어리. 일반인 눈에서는 선지가 안 나옵니다. 그냥 조금 나오는데 다리끼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하얗게 막 여기 돋아나 있는 경우는 이 어혈을 배출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덩어리가 져서 나옵니다. 선지 같은 덩어리가. 그러면서 이 다리끼도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끼에 이렇게 어혈 치료가 되나요? 당연히 어혈 치료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리끼를 병원에 가면 짜냅니다. 여기 말범샘에 이제 피지선이 염증이 생겨서 생긴 거니까 짜냅니다. 막 어린애도 막 짜냅니다. 4살, 5살 눈 다리끼 났다 그러면 약 먹어서 안 나오면 그냥 다 짜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이 다리끼라는 것이 염증이고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렇게 이 못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못이 겉에만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심이 박혀 있으면 심이 박힌 부위를 짜낼 수가 없습니다. 겉에만 짜냅니다. 겉에 짜내고 위에다 이제 연고 이렇게 바르는데 속에 염증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생기고 합니다. 근데 어혈을 없애게 되면 이 염증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이렇게 나쁜 피. 우리가 어디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곰팡이가 생겼으면 곰팡이 생긴 부위에 칙칙칙칙 뿌려주면 곰팡이가 그때는 사라지지만, 곰팡이가 생기는 환경, 얘가 축축하고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면 이 더러운 물을 없애야지 곰팡이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그냥 위에 균만 칙칙칙 뿌린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곰팡이가 생기는 물 자체를 없애는 게 어혈 치료다 보시면 됩니다. 어혈, 순환이 안 되는 것은 모두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거, 지루성 피부염도 피를 내서 없애는 거고, 눈 다리끼도 어혈 치료를 해서 눈 다리끼 난 부위에 그 염증을 어혈로 없애게 되면 선지 같은 덩어리, 여기도 막 피를 막 내면 아플 것 같은데 시원합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고 나면 시원합니다. 만성적인 비염이나 중풍이 올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피를 내거나, 머리와 이게 통해 있습니다. 코가 통해 있습니다. 코에서 혈관에서 피를 내게 되면 피를 쭉 흐릅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막 터질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중풍이 올 것 같은 증상이
쭈루루 피가 흐르면서 나쁜 피가 나가고 압력이 빠지면서 시원해집니다. 머리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는 두피지만 코 혈관과 통해 있습니다. 우리가 축농증을 앓게 되면 축농증이 여기 농을 타고 가서 눈에도 구멍이 통해 있으니까 눈의 염증으로도 퍼지고 눈에도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축농증이 머리로 올라가면 머리에까지 올라갑니다. 머리에 두통의 원인뿐만 아니라 머리 질환의 원인이 축농증이 만성화되면서, 왜냐하면 통해 있으니까, 구멍이 통해 있으니까. 그래서 염증성 치료의 한약은 청열 해독, 또 부항으로도 어열된 피, 화가 가득 간직된 피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 청열 해독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열과 독소를 없앤다. 소염 진통제가 아닙니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피에 있는 뜨거운 열과 피에 섞여 있는 독소를 없애는 약을 쓰는 거지, 한약에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서 뭐 양약처럼 들어갔다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염증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진손상이 오는 경우는 항상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 그 한약도 뜨겁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염증 치료 약들은 시원하게 먹고, 물도 시원하게 먹고, 음식도 맵거나 열나는 음식 먹는 걸 피하고, 콩나물 꼭 시원하게 먹는 거, 미나리 시원하게 먹는 거, 버섯 시원하게. 버섯이 굉장히 좋습니다. 버섯은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에 차가버섯이 좋다, 용지버섯이 좋다. 그건 꼭 암이라는 것이 염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양에서 악성이 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염증 질환에 눈다래끼가 잘 나요, 어디에 피부에 뾰루지가 잘 나요,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요, 어디가 화가 있다, 자꾸 화가 난다, 이럴 때 미나리나 버섯이나 특히 버섯이 좋다. 항암에만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암의 기초와 원인이 되는 염증성 질환, 암의 초보 단계인 염증성 질환에 버섯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